매일 단독 보도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저희들도 오늘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당원 명부 56만 8천여 명의 데이터가 명태균에게 흘러들어갔다. 그걸 통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을 텐데요. 그 추정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이지만 그것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56만 8천여 명의 당원 명부가 명태균에게 전달됐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지 이 문제 일파만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편성한 스픽스의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팩트 하나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확보한 최초 공개할 지금 공표나 보도 불가라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제로 명태균을 통해서 작성되었던 그 여론조사 당원들 명부 56만 8천 명으로 조사했던 두 번의 조사 내용 여러분들께 오늘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이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긴급 편성을 위해서 박진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노정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되었고 이것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의견을 내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 교수. 네. 일단은 법률적인 문제부터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보통 이제 당원 명부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 경선이라든가 선거가 있을 때는 이름이라든가 성별, 주소 이런 것들이 지워진 채 이제 전화번호만 제공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관례인데요. 그것을 또 주는 이유도 여론조사를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홍보용 문자 발송.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홍보용 문자를 몇 회 이상 발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게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봤고요. 이게 뭐 법률적인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데 생각보다 이분이 여론조사를 좀 하네요. 보니까 나 가중치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엉터리는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한 여론조사예요. 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56만여 명의 당원 명부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선관위에도 이것을 공개는 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요. 이미 대선이 지나갔고 또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 또 지금은 현재 미공표 전제로 조사가 됐지만 공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당원 명부였는지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명부는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예. 가릴 건 가렸죠. 이름은 가려야 됩니다. 이게. 이름은 당연히 였고요. 네네. 자,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번순으로 가고 지역별로 17개, 1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명부고 이것을 2차적으로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다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 명부가 책임당원 중간중간에 대의원 이름도 나옵니다. 성이 나오고 성별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안심번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은 500번, 600번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한참 지나다 보면 워낙 방대한 양의 데이터여서 이 데이터가 56만 8천 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만, 11만, 12만, 14만, 15만, 16만, 17만 쭉 올라가면서 울산, 경기 지역별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명태균 대표에게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대표인 명태균 씨에게 전달이 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10월 20일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0월 21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요. 저희들이 MBC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잠깐 흘러가면서 보도했던 내용 저희들이 또
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갔던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 청구서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걸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청구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 자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다시 편집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총금액 3억 7,520만 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모든 내역, 왼쪽 편에는 이게 언론사의 공표 여론조사, 이 데이터는 모두 중앙선관위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 조사 현황이라고 하는 여기에 미공개 여론조사가 있고 또 대선 면밀조사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미공개 조사가 총 23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3억 7,52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억 6천만 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는 3억 7,520만 원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지급 요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그 58만 6천 명의 당원 데이터는 자, 다시 한 번 더 분할 화면으로 지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전체 81회의 여론조사 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1회 여론조사 좀 띄워주세요. 자, 이 지금 여론조사 중에서 81회 여론조사 조금 전에 띄웠던 거 화면 그대로 다시 띄워주세요. 자, 아니 그거 말고 이것은 저 데이터고 전체 81회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올렸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저희들이 워낙 지금 자료량이 많아가지고 조금 전에 올렸던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공표조사 현황,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와 관련된 거 지금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예. 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 현황 중에서 8번, 9번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2021년 10월 19일,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또는 확보한 또는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58만 6천 명의 데이터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21일자로 적혀 있네요. 예, 자, 20일자, 21일자고 자, 저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분할 화면으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일자. 저기 나와 있는 이제 8번, 9번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할하면 잡아 주시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여론조사의 내용이 20일. 2021년 10월 20일자고요. 이게 21일자. 자, 그 지금 미공개 여론조사의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가 예, 맞습니다. 이게 21일자. 예. 자, 이제 이 조사가 결국 국민의힘 당원 56만 8천여 명의 이제 데이터로 조사가 됐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 일단 2021년 10월 20일자 국민의힘 당원 56만 8천여 명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데이터 표지를 먼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자, 20일자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됐고요. 미공개 상태로 보도 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여기에 지금, 합계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11만 7,829명에게 전화를 돌렸고, 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최종적으로 응답 완료한 사례수가 3,450건이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여론조사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치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결과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치에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한 다음 후보 중 누가 본선 경쟁이 가장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윤석열 당시 이 여론조사를 하던 시점은 당내 경선이 한참 이루어질 때입니다. 특히 저 여론조사를 했던 2021년 10월 19일, 20일, 21일은 자, 불경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순회 유세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여론조사를 돌렸고요. 자,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영상 띄운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본선 경쟁에 가장 있는 자, 사람이 누구냐. 자,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 질문 포함이고 그 앞에 있는 페이지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경쟁력이 윤석열 후보가 57.5%, 홍준표 후보가 28.2%,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5.8%라는 조사 결과를 얻게 되고요. 여기에서 잘 모르는 무응답청이 있는 것을 다시 넣어서 이제 돌려보니까 그 결과는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질문 포함하니까 50%로 약간 더 이제 올라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뒤에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본선 경쟁력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펼치는 게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자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 윤석열 73.1, 이재명 12.8%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큰 격차가 나오는 이유는 당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에 가까운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 조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 대결이 두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앞선다. 61대 12.7 이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 가상 대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을 경우에는 유승민 31.4, 이재명 14.1인데 없다도 44.2%가 여론조사 결과치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10월 20일자에 당원 전수 조사, 당원 11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